네, 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 웹 오브 사이언스 그룹 컨설턴트 함소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세계 유일의 SCI2와 SSCI에 관련된 저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JCR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R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R 같은 경우에는 논문 단위를 검색하실 수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와는 다르게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널에 대한 정보 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저널을 평가해서 보실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새로운 버전의 JCR을 발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6월 말 이제 2020 JCR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0 JCR에서는 조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플랫폼 자체가 변경이 된 게 좀 가장 컸고요. 그리고 JCR에는 원래 저희가 SCI2와 SSCI 두 개의 인덱스만 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2020 JCR에서는 AHCI와 ESCI에 해당하는 색인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JCR에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발표가 된 JCR에는 AHCI와 ESCI의 색인에 해당하는 저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에 따라서 JCR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저널들 간의 비교 분석을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저널과 우리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경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저널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우리 학회가 좀 더 나은 점, 우리 학회가 좀 더 부족한 점을 비교 분석해 하시면서 학회를 운영하실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학회 저널을 인용해간 논문들의 피의능 정보를 논문 단위로도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저널리스트를 활용해서 저널의 성과나 트래킹, 트렌드를 분석하시는 것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도서관에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저널을 비교 분석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점점점 저널 평가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저널인지 아니면은 새로 이제 JCR에 들어온 저널들 중에서 저널 평가 지표가 굉장히 우수한 저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구독할 저널과 이제 구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저널들을 이렇게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이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나 연구자의 논문 성과를 저널에 따라서도 그 평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그 저널의 평가를 하기 위한 그 저널 지표를 활용해서 보시는데도 JCR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연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한 이 매뉴스크립트를 어떤 저널에다가 투고를 할지, 그래서 논문 발표를 위한 그 투고 저널 선정을 위한 그런 가이드로 활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 분석을 위해서 저널 분석을 하시는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JCR에서 주요한 저널 평가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시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2020년도에 인용이 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출판이 된 논문이어야 되고요. 보통 하나의 저널 학권을 요즘에는 다 이제 그 이제 책으로 된 것을 보시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다 이제 활용을 해서 보시는데 하나의 이슈에서 보시면은 아티클과 리뷰도 있고요. 뭐 에디터의 레터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 다큐멘트 타입의 논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널에 실리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이터블 아이템이라고 해서 아티클과 리뷰에 해당하는 타입의
출판된 논문들만 가지고 이렇게 분모 값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19년도에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에 해당하는 논문이 2020년도에 몇 번 인용이 됐는가가 저널 임팩트 팩터 2020 저널 임팩트 팩터 계산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지금 산식으로 보시면 사이터블 아이템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 타입에 해당하는 논문이 2020년도에는 몇 번 인용이 되었는가를 보시는 건데 2018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몇 번 인용됐는지 2019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몇 번 인용됐는지 이렇게 숫자를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저널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SCI2와 SSCI의 색인된 저널에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가 된 JCR에서 AHCI와 ESCI에 해당하는 저널이 JCR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널 임팩트 팩터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와 관련된 다른 지수에 대한 들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SCI2와 SSCI에만 부여가 되는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CR에서 저희가 주요 평가 지표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이겐팩터 스코어가 있습니다.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피인용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널의 영향력을 좀 보실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값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크고 작음을 상대적인 값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디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이 된 평균 값으로 그 저널에 나온 논문들이 연구 성과들이 얼마나 빠르게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쿼타일과 퍼센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타일과 퍼센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부여가 되지 않은 AHCI나 ESCI에 색인이 되어 있는 저널에는 이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쿼타일 같은 경우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별로 4분위 값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보시면은 25%까지가 Q1, 25에서 50이 Q2, 50에서 75가 Q3, 75에서 100이 Q4로 이렇게 나눠진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타일 같은 경우가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저널들을 순위를 매겼을 때의 100분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쿼타일과 퍼센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 순위를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널 임팩트 팩터가 부여되지 않은 AHCI와 ESCI에는 부여가 되지 않는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JCR에 새로운 인디케이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JCI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JCI 같은 경우에는 저널의 평균 인용수, 사이테이션 임팩트를 카테고리,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라고 해서 한 250여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 이 카테고리, 그리고 논문이 출판된 연도, 그리고 문서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아티클과 리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값들에 따라 값을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을 1로 만든 거겠죠. 평균 값을 1로 만들었을 때를 가지고 만든 지표라서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간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CR에 있는 AHCI와 ESCI를 포함한 모든 저널의 색인에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중복으로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저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카테고리에 나온 값의 평균값 하나로만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JCR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지금 발표된 값을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출판이 된 아티클과 리뷰에 해당하는 저희가 앞에서 계속 사이터블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터블 아이템이 아티클과 리뷰입니다. 아티클과 리뷰 형태의 논문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인용이 된 값을 가지고
계산되어진 값이 JC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갔고 사이테이션 임팩트를 카테고리 출판 연도 문서 형태에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저널의 또 출판 연도가 저널 임팩트 팩터는 2017, 18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테이션 같은 경우도 2020년도인데 JCI는 2017, 18, 19, 20년도 4년치에 해당하는 사이테이션을 계산한 값이라서 JCI 또한 그 저널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JCI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UJCR의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R을 혹시 접속을 해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존의 JCR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에 계실 경우, 같은 IP로 잡혔을 경우에는 이메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그냥 저널을 검색해서 보셨을 때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 퍼센타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등록을 하셔가지고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클래리베이트에서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른 기타 프로덕트를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웹 오브 사이언스, 엔드노트, 퍼블런스,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셔서 이미 로그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한 번도 로그인 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메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프로덕트과 이제 연동해서 활용하시기에는 지금 기관에 소속된 이메일 주소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하셨을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인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로그인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저널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널명 아니면 ISSN 번호 또는 카테고리를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카테고리라든지 저널명에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에 대한 저널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저널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이제 저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차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JCR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시면은 매치 마이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서 현재 논문의 매뉴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저널에다가 서밋을 했을 때 좀 매칭이 잘 될지 궁금하실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쓴 매뉴스크립트의 제목과 초록을 활용해서 저널을 매칭해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 브라우저 저널로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기존과 다르게 좀 많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클래식 버전보다는 뉴 버전이 좀 더 직관적으로 활용하시기가 좀 편하고 좀 그래도 약간 최근의 트렌드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를 클릭하셔서 활성화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 내에서 검색, 저널 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여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인디케이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하시면 그 값에 맞춰서 특성별로 인디케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표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널에 대한 평가 지표, 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시에 보시면은 네이처 리뷰 드럭스 디스커버리라는 저널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보시면 멀티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2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색이 되어 있는 경우 멀티플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어떤 카테고리인지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좀 필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JCR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필터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JCR의 저널이 몇 종이 들어가 있는지, 카테고리는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퍼블리셔, 국가 정보, 그리고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클릭해서 보시면은 SCI, SSCI, AHCI, ESCI
중에 특정 인덱스만 보실 경우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쿼타일,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 그리고 JCI 레인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널들, 필터를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저널들만 보실 수가 있고요. 필터를 리셋하는 거, 그리고 적용된 필터를 이렇게 선택하신 필터를 적용하는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설정하는 거 데모에서도 보여드리면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임팩트 매트릭스, 노멀라이즈드 매트릭스, 소스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디폴트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인디케이터는 사이테이션, 2020 저널 임팩트 팩터,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 2020 JCI, 그리고 OA의 골드에 해당하는 것이 몇 퍼센트인지가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요. 임팩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임팩트 매트릭스가 활성화돼서 보여지는 거고 노멀라이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매트릭스, 소스를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소스 매트릭스가 선택되어져서 그 표 화면에 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뭐 아니면은 임팩트 노멀라이즈드 소스 같은 경우 내가 보려고 하는 거와 좀 다르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커스텀을 하셔가지고 저장돼서 항상 그거대로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커스텀을 활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저널을 어떤 저널에다 투고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 임팩트 팩터 굉장히 많이들 평가하실 때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활용한 투고 전략입니다. 먼저 카테고리를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그 연구 성과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시로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멀티 디스플리너리로 선택을 했는데 복수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선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7부터 8로 해서 이 정도 임팩트 팩터 레인지에 투고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필터를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저널이 정보들이 남게 됩니다.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같고요.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 보시면은 7부터 8 사이에 굉장히 근접한 값을 가지고 있는 소수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이 뭐지? 보셨을 때 Materials and Design 이 저널이다 했을 때 그냥 여기에 투고하시는 방법이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별로 나눠서 저널을 검색하신 다음에 이제 높은 저널을 선택하셔가지고 투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을 저널 임팩트 팩터 제일 중요한 인디케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다른 인디케이터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타 다른 인디케이터를 동시에 활용을 같이 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메디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얼마나 빠르게 인용이 됐는가를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좀 이 값이 높은 저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널에 나온 연구 성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연구가 되고 있는 저널들, 좀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다. 이렇게도 좀 고민을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메디어스 인덱스가 내 연구 성과가 좀 빠르게 인용이 돼야 되는 그런 연구 결과다. 하실 경우에는 이메디어스 인덱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해당 그 저널을 인용해 간 저널들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시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A라는 저널을 인용해간 저널들을 봤더니 네이처 사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인용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엠팩터 스코어가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예시로 지금 보시면 피직스에서 컨덴스드 매터 분야의 저널입니다.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11에서 한 14 정도에 해당하는 좀 저널들 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펼쳐서 봤고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13에 해당하는 저널, 12 여기까지 지금 위에 3개 저널들을 보셨을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가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는 나노레터스가 이 5개의 저널 중에선 제일 낮은데 지금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제일 높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두 번째로는 스몰 그렇게
좀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좀 투고를 했을 때 영향력이 좀 큰 저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 저널 임팩트 팩터와 함께 아이겐 팩터 스코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연구 성과의 약간 특성에 따라서 연구 결과의 특성에 따라서 좀 빠르게 빨리빨리 무언가가 변하는 그런 연구 분야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메디어스 인덱스를 고려하셔서 좀 빠르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저널 같은 경우에 보시면 또 이메디어스 인덱스는 나노레터스와 스몰이 높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좀 빠르게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저널 연구 결과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도 고려하고 이메디어스 인덱스도 이렇게 고려했을 때는 스몰에다가 한번 투고를 할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널 임팩트 팩터와 함께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나 이메디어스 인덱스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저널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디케이터의 트렌드에 따라서 저널 투고 전략인데요. 지금 이제 막 투고를 하셨을 때는 SCIE여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있었는데 막상 그 논문이 투고하고 뭐 한 이틀 뒤에 퍼블리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출판이 되어서 내 논문이 투고가 되고 나서 나중에 볼륨 이슈 넘버를 다 가지고 출판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SCIE나 SSCI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해에는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을 받지 못하는 거고 아무래도 연구 성과 평가를 받으셨을 때는 불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서 이게 정확하게 내년에는 몇 점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트렌드상 저널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고 있는 저널인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저널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해서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머티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스플리너리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 7에서 8 사이의 저널에 이렇게 4개의 저널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저널 임팩트 팩터의 지금 트렌드를 봤더니 보시면 빨간색 저널 같은 경우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2018년도에 올라가긴 했는데 2018년 이후로는 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 푸른색, 지금 연한 파란색, 좀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꾸준히 함께 약간 동반 상승 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 보라색 저널 같은 경우, 나노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지금 다른 세 개의 저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널 임팩트 팩터가 낮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2020년도에는 지금 네 개의 저널들이 거의 비슷한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진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더 이상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은 지금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저널들이 선택이 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저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렌드를 비교하셔가지고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렌드를 보는 방법은 아직까지 클래식 JCR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클래식에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